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그날 그달의 할 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나눠드리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했던 내용인데도 계속 댓글로 질문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카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꿀을 따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오늘 이제 4월 중순이 넘었죠. 오늘이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중순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화분 따는 일을 아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화분. 자, 물론 전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상주 쪽 경북 쪽을 갔다 왔는데 도토리 그 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군요. 아마 이번 주 지금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간에 그 더 밑에 지방에서는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화분 따는 작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채분기가 있어요. 채분기가 있는데 제 영상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채분기는 이제 요즘엔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원형 벌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 벌이 이렇게 화분을 달고 링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좋기 때문에 발의 양쪽에 달린 화분을 떨구는 방식의 링으로 요즘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주 중앙양봉원 채분기나 야생,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링으로 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요 방식은 뭐 일일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양봉원 가면 다 이게 해줘요. 이렇게 벌통 앞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분을 따기 전에는 미리 요 작업을 얼른 해 오셔야 돼요. 바로 화분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에서 화분이 들어오기 한 일주일 전이나 뭐 며칠 전이라도 하여튼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화분 설치를 좀 채분기 설치를 해 놓으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또 애들도 하루 이틀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제품을 좀 설명을 거서 사실 때 좀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뚜껑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애들한테 좀 어떤 인식을 시켜주고 적응이 되도록 미리 칠 때는 치시고 나서 당연히 뚜껑을 들어 놓으셔야겠죠. 여기로 벌이 왔다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죠? 반대로 화분을 딸 때는 내려서 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화분은 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꿀이나 화분은 대부분 오전에 많이 들어와요. 오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침 한 7시경부터 만약에 화분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전 7시경부터 화분기를 내려서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종일 받지 말고 대부분 오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만,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만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후 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많이 들어오지 보통 11시 12시 넘으면 슬슬 적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오는데 굳이 이걸 내려서 받을 필요는 없죠. 화분이 많이 유입이 될 때 그때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화분을 이렇게 아침에 소문을 보게 되면 화분들을 많이 꽤 몰고 간다면, 자, 이걸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처음에 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정체가 되겠죠. 여러 마리가 막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벌을 딱 봤을 때 그래도 벌들이 한 절반 정도는 화분을 다 달고 있어야 좀 받는 것이 좋죠. 반 정도는 달고 있어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마리 없는데 굳이 내려서 받으면 이 채분기라는 거는 사실은 벌들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화분을 떨구는 방식이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분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분목열도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옛날에는 이제 플라스틱 채분기는 굉장히 그 정체가 많았습니다. 정체가 많다는 거는 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면서 다리도 잘려지고, 그죠? 뭐 날개도 잘린 게 나오고 등등. 하여튼 근데 요즘에는 링식으로 나와서 예전 채분기보다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다리 잘리거나 뭐 날개 잘리거나 하는 거 없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채분기가. 그래서 보통 채분기는 오전 7시부터 해서 뭐 6시 반도 관계없어요. 6시나 7시부터 해서 12시, 1시까지만 받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후에도 많이 들어온다. 그럼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12시, 1시까지 오전만 받는 걸로 규정을 지으시고, 추가적으로 오후에 봐서 화분량이 그렇게 떨어진다, 안 들어온다 하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후에도 계속 많이 들어온다 그럼 내려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채분기는 미리 장착을 해 놓는다. 그런 다음에 들어간 입구를 열어 놓으시고 애들이 하루 이틀 정도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채밀에 대해서 다시 또 묻는 분이 계세요. 정리채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리채밀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진짜 꿀을 뜨기 위해서 지난해 줬던 아니면 봄에 자극사용을 했던 우리 설탕물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물론 자극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극사용이 아니더라도 봄에 먹이가 없어서 또 설탕물을 주신 분도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꿀을 따기 위해서는 그걸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게 정리채밀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꿀, 보통 우리가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꿀 뜨기 전에 미리 안에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느의 이계전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지난해 먹이장으로 하기 때문에 개상이 올라가고 나서 개상군이 찰 때쯤 되면은 지난해 꿀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이장으로만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벚꽃이 피게 되면, 또 이제 봄이 이제 벚꽃이 피기 전이라도 우리 화분이 들어오죠. 그러면 안에 있는 먹이를 가지고 가서 화분을 물고 오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용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압축을 하면서 벌을 올렸다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이래 더 먹이장을 넣어주거나 설탕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 판단을 잘 하셔야죠. 보통 우리가 아카시아 전까지는 꿀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기후적으로 아카시아 볼 때는, 아카시아 때 그 전에 꿀은 기온적으로도 낮기 때문에 꿀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딸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는 공주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카시아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지역에서 아카시아가 언제쯤 피느냐 모르시면 꽃을 보면 됩니다. 예, 꽃을 봐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티밥 정도 하얗게 일어나서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좀 핍니다. 필 때 티밥에서 바로 폈을 때 바로 정리채밀을 하시면 돼요. 안에 다 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당연하죠. 아래층이고 2층이고 다 털어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극사용을 하시거나 봄 사용을 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먹이장으로 키우신 분들하고는 정리채밀의 방법이 조금은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벌통 안의 먹이 상태에 따라서 압축 관계에 의해서 틀릴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털어내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야 꿀이 안 썩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 위에 정리채밀을 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는 보통 대략적으로 내가 우리 지역에는 며칠날 피니까 한 2, 3일 전에 며칠 전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봉주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원래 원칙적으로는 꿀이 들어올 때 원래 정리채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다리기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얗게 아카시가 일어나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정리채밀 하세요. 예.
싹 아래 위에 털어내시고 뭐 경판을 치고 안 치고는 여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경판 없이 다른 방법 전에 영상 드렸죠. 그렇게 하시던 여왕이 있으면 당연히 경판을 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치면은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털어내고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을 언제까지 줘야 되나요? 제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1년 내내 줘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예, 1년 내내 줘도 어차피 벌들이 먹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벚꽃 필 때까지만 주셔도 됩니다. 예, 벚꽃 필 때까지만 주셔도 그 이후에는 벚꽃, 지금 화분이 뭐 야생화라든가 또 이제 꽃이 계속 피죠. 벚꽃도 그렇고 화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벚꽃 필 때까지만 준다라고 기준을 잡으시고, 내가 뭐 벚꽃, 예를 들어서 묵은 뭐 화분이 남았다든가 하려면 주셔도 관계없어요. 예, 그리고 뭐 분봉군을 띄었을 때도 뭐 있으면 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양봉을 하면서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옥살산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옥살산은요, 옥살산 훈중을 얘기하는 거죠. 훈중. 우리가 여러분들 옥살산 처리는 두 가지죠. 옥살산 훈중하고 연기로 씌우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형수에 타가지고 벌 몸에 뿌리는 방식하고 흘림 처리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튼간에 흘림 처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봉구가 질 때쯤 처리해 주거나 봄에 봄벌을 깨울 때, 봉구가 졌을 때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지금은요, 훈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훈연은 뭐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옥살산 훈정은 뭐 연기를 벌통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진드기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옥살산에는 그 끈끈한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성이 얘들의 그 호흡기를 막아서 질식을 해서 사망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매수에 관계없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또 뭔 질문 하셨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여왕 그 유입이라든가 여왕 그 자연왕대나 뭐 급조왕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한 통에서 경합판을 치고 구왕은 2층에 놓고 아래층은 신앙을 넣어서 교미시켜서 신앙 만들어서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이 벌들은 한 통에 여왕에 한 마리만 섬깁니다.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경판 치고 구왕을 2층에서 산란시켜 놓고 아래층에 신앙 만들어서 교미시켜서 신앙 만들어 놓으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죠.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물론 2층에서 여왕 만드는 거는 당연하지만 여왕을 유입시키는 거, 분봉을 떼어서 신앙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힘들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죠. 그러나 벌들은 한 통에서 여왕을 한 마리만 섬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안 되니까 좀 기초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전에 채분기 미리 설치해서 화분을 딸 준비를 하시고, 화분은 보통 오전에만 받는다라는 규정을 가지시고, 지역에 따라서 오후에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후에도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정리채밀, 그러면 이제 꿀 받을 준비 다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도 영상에 다 있는 거지만, 우리가 계산군에서 우리가 주력군의 계산군을 꿀을 따기 위할 때 소비 배열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복습을 하면, 자, 제 기준입니다. 만약에 제가 왕을 가지고 꿀을 딸 때는 당연히 경합판을 치겠죠. 그러면 경합판을 치는 시기는 내 지역에서 아카시아 10일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에서 15일 전에 경합판 작업을 하는데, 자, 경합판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봉판이 1순위로 위쪽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여왕, 기존의 왕이죠. 기존의 왕하고 알판, 충판하고 산란 안 한 판은 아래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2층은 내가 꿀을 받기 위해서 경험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봉판 위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장이에요. 88인데 경판을 치면서 8장이 봉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위가 먼저 봉판 위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가 뭐예요? 8장이 만약에 봉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위는 뭡니까? 알판도 아니고 충판도 아니고 번데기판, 즉 두꺼운 막을 아래서부터 많이 큰 거 있죠. 그거 순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봉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참 큰 번데기, 봉판으로 곧 막을 정도의 큰 번데기, 그 다음에 충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판이 되겠죠. 순서가. 그래서 봉판 위주로 배열을 하고 경판을 쳐놓는데 10일에서 15일 전에 해놓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10일에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유는 봉판에서 만약에 R로 태어나서 8.5일 정도면 봉판이 됩니다. 자, 저 일벌들이 태어난 기간은 2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R로부터 시작해서 8일 반, 대충 그냥 9일 잡습니다. 9일 잡으면 봉판이 됩니다. 그럼 16일이니까 며칠입니까? 9일하고 16일이니까 그 뒤로 해서 6일이면 7일이면 태어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7일. 그래서 제가 봉판에서 7일이면 일주일이면 안에 있는 봉판은 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10일 전에 경판을 치게 되면 10일 후에 꿀이 들어왔을 때 2층에는 다 공방이 되는 겁니다. 벌이 다 태어나고 꿀 받을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제가 경판을 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판을 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그냥 꿀만 받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카시아가 이제 그때쯤 들어오겠죠. 그러면 꿀만 받으셔서 2층에 경판을 칠 때는 내가 2층만 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층만 따시면 되는데, 자, 이럴 때의 소비 배열은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경험판을 여왕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판을 쳐서 꿀을 딸 때에는 밑에는 6매 이상 안 둡니다. 아래층에. 네. 아래층에는 요게 지금 6매인데 6매 이상 안 둡니다. 들어가는 건 8, 9장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나 6매까지 안 두는 이유는 경험판을 쳤을 때 내가 2층에만 꿀을 받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이 소비가 보통 우리 6장이 넘어가면은 꿀이 막 들어오면 아래층도 다 채워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왕이 산란을 하면서 도는 횟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비를 많이 경험에 의해서 해보면 소비를 많이 넣게 되면 여기에도 다시 나중에 꿀장을 올려서 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5장에서 6장밖에 안 둡니다. 경판을 칠 때에는. 그럼 위에는 얼마큼 드느냐? 위에는 벌량에 따라서 뭐 7장, 8장, 9장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항시 제가 압축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증서도 내 지역에서 꿀 들어오기 10일 전까지만 증서하고 10일 이후는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유벌을 마서 꿀을 딴다. 그래서 저는 경판을 쳤을 때 치고 꿀을 딸 때는 아랫장에 소비 5장에서 6장밖에 안 둔다. 그리고 위에는 벌량에 따라서 7장, 8장까지 넣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험판 없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한 달 전에 주력권을 형성하고, 그러면 주력권을 형성할 때 다른 데서 봉판을 보충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올라온 역봉 외에 내가 한 달 전에 봉판으로 벌을 증소해준 보태준 그 봉판의 벌만큼 한 달 뒤에는 이게 다 역봉이 된다. 그래서 다수와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주력권을 만들고 봉판을 보태서 주력권을 만든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뒤, 그러면 아카시아 들어오기 15일 전에 왕을 분봉을 시킨다. 그리고 분봉을 시킨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둔 다음에 8일이나 9일째 아래 2층 다 내검을 세밀하게 해서 벌을 털어가면서 왕들을 하나만 놔둔다. 자, 그러면 왕이 없잖아요. 그죠? 알라는 왕이 없으니까 처녀왕은 있을 수 있으나 일주일 뒤면, 그죠?
왕을 제거하고 8일이나 9일째 왕대를 하나만 남겨두고 나서 7일이면 천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튼간에 아카시아 뜰 기간에는 산란을 안 하니까 경판이 필요 없이 다 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황판이 없이 복구를 딸 때는 뭡니까? 아래위에 다 따는 거예요. 아까 왕이 있는 상태에서 경판을 치고 꿀을 딸 때는 아래층의 여왕을 5매에서 6매에서 산란만 계속 시키면서 2층에서 꿀을 따는 거지만 여왕 없이 경황판 없이 당연히 알라는 여왕이 없으니까 경황판 칠 필요가 없죠. 경황판은 알라는 여왕이 있을 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만 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경판 없이 따는 거는 여왕이 산란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아래 위에 다 땁니다. 이때는 아까는 여왕이 있을 때는 5매에서 6매밖에 아래층에 안 둔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왕 없이 딸 때는 만약에 뭐 15장이다 그러면 7, 8로 놓으면 돼요. 16장이다 그러면 8, 8로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아래층 다 따는 겁니다. 그래서 경판을 없이 따는 거는 여튼간에 주력권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 한 달 전에 내가 다른 데에서 봉판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지원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올라온 역봉 위에 내가 지원해진 봉판은 다 역봉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수역을 따는 방법이에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여왕이 여튼간에 여왕을 빼버리고 산란하기까지는 한 20일 정도 걸려야 되겠죠. 왜냐면 여왕 태어나려면 16일 걸리죠. 그죠? 4일령이니까 12일 잡죠. 12일. 4일령 5일하고 여왕을 망대를 만드니까 여왕이 태어나기까지는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일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력권을 만들 때는 다른 데서 이렇게 역봉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어떤 여왕의 산란 공백이 있어서 벌이 줄 수는 있다 하지만은 여튼간에 우리가 아카시아가 꿀 따는 것이 주로 아카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이 됐죠. 경판이 있는 거와 경판 없는 거의 꿀 따는 방법, 소비 배열하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여왕이 있는 상태에서 꿀을 딸 때는 경판을 치고 배열은 아래에 5장에서 6장밖에 안 둔다. 저 같은 경우 많이 두게 되면 거기에 먹이를 채우기 때문에 다시 또 번거롭게 일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만 놔두고 경판 치고 2층에는 벌 되는 만큼 아카시아 10일 전까지만 증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2층에 꿀만 따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경판 없이 딸 때는 아래층과 2층의 소비 비율은 같게 해도 관계없다. 자, 16장이면 8장, 10장 놓고 경판 없이 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래층, 위층 꿀을 다 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여튼간에 벌 상태도 많이 안 좋고 뭐 좋으신 분들 좋으시겠지만 하여튼 또 갑자기 올해도 며칠 전 그 기온 장기 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아침 날씨 공기가 꽤 좋은 걸 온도가 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 태풍 1호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오늘도 아마 아침 나오니까 이 차에 그 얼음이 얼었어요. 내일도 아마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좀 지나면 태풍이 소멸이 되면 온도는 다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태풍만 아니었으면 아마 올해 꿀이 좀 여기는 좀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벚꽃이 이제 산꽃이 지금 한 이틀 전부터 올라와서 이제 꿀이 들어올 텐데 날씨가 이래서 또 여튼간에 벚꽃꿀은 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역시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안 들어와요. 꿀은 저녁에 공기가 혼원해야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그 일기예보를 참고를 하는데 하여튼 남풍이 불어줘야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줘야 꿀도 분비가 된다. 물론 반대로 너무 가물어도 안 돼요. 여튼간에 오늘 저 악조건 속에서도 또 벌 실패하신 분들도 많고 그죠? 올해는 이래저래 우리 양봉농가들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닥친 건 닥친 거니까 현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주력권을 만들어서 뭐 한 방울의 꿀이라도 따야겠죠. 예, 그죠? 양봉하는 이유가 꿀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튼간에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꿀 좀 많이 따시고 하여튼 올해는 제 생각으로는 꿀이 좀 나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카시아는 아직 멀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하여튼 기대를 해보면서 또 다음에 영상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